자, 청간과 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그 청간이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이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해갖고 이게 십청간,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해가지고 이제 12지지. 자, 하늘은 10가지 기운이 있고요. 땅에는 12가지의 기운이 있습니다. 청간 지지는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하늘과 땅이 서로 소통을 이룬다. 그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접근하면 일단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각각 이 청간과 지지가 의미하는 바를 이 부분을 알아차려서 이 결과값을 도출해낸다. 네,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지의 지장간을 보면은 이 청간에 있는 기운들이 이 지장간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 뜻은 비록 이제 임묘진, 사오미, 이 청간과 이 글자는 다르지만은 결국 이 청간에 있는 기운들을 이 땅으로 끌고 내려와서 이 안에 담아서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자, 이러한 것을 잇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간과 지지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청간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성격이고요. 자, 지지는 속마음, 환경이다. 자, 또 한편은 청간은 겉모습, 그리고 행동, 지지는 속마음, 본능.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청간은 무언가 겉을 뜻하는 이런 느낌이 있고요. 지지는 무언가 나의 이런 내면, 약간 그 내라고 하죠. 여기 외라고 하고 바깥, 이건 안쪽,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치적으로 봐도 이 청간은 위로 있죠. 지지는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만 봐도 청간은 뭔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 지지는 안쪽에 이제 뭐 둔장되어 있다, 암장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속마음, 숨겨진 모습, 네, 이렇게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청간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나, 그래서 행동, 말투, 이미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지지는 속에 있는 나, 감정, 본능, 무의식, 네, 이런 걸 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통변할 때는 이러한 사항을 내가 그냥 알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유연하게 좀 통변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지지에 있다 그래서 당신 겉으로 뭐 표출 못하는군요, 이렇게 단정지을 게 아니라 이 청간과 지지의 상호 관계를 봐야 됩니다. 하지만 기본 베이스는 청간은 겉으로 드러나 있고 지지는 속 안에 있는 것이다. 네, 이걸 담고 가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간을 또 한편으로는 약간 이상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리고 지지는 현실. 어떻게 보면 청간은 약간 이런 뜬구름이라고 본다면은 지지는 이 뜬구름을 현실로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는 정말 뜬구름이라는 걸 생각을 했다 칠게요. 그러면 현실에서는 이거를 솜사탕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나의 생각을 지지해서 현실화시킨다. 그리고 이 현실화시킨 게 이 청간으로 크게 드러난다. 네, 이렇게 좀 봐도 괜찮습니다. 자, 청간은 하늘을 뜻하고 양을 담당합니다. 지지는 땅을 뜻하고 음을 담당합니다. 자, 청간은 동적이고 지지는 정적이다. 자, 동적이다라는 거는 이제 움직인다죠. 정적이다라는 거는 이제 멈춰 있다. 자, 지지는 청간의 지시가 있어야 움직인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이 동정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동적이다. 그래서 정적이다. 자, 움직이는 기운과 멈춰 있는 기운이 함께 만난 게 이 동정설이며, 자, 이게 바로 청간과 지지가 뜻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청간은 움직이는 기운이고 지지는 고요한 기운이다. 자, 근데 이렇다 해서 이 청간이 무조건 뭐 움직이고
지지는 가만히 있느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 둘이가 서로가 상호 소통이 됐을 때 이 둘은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본 개념은, 자, 여기 보면 이제 지지는 천간에 지시가 있어야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천간이 있고 이제 지지가 있죠. 그럼 보통 이 천간을 그 이제 말을 탄 기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이 뜻은 이 천간이 나의 체입니다. 체라면 나의 이제 그 신체, 몸을 뜻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나라는 존재죠. 또 한편 이거는 뭐 이렇게 두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지는 이제 용이 됩니다. 용은 이제 우리 기수가 말을 타죠. 얘가 움직이죠. 얘가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도구. 나는 그냥 조종만 하고 이 지지가 움직인다. 이걸 쓴다. 이걸 나의 용이다. 이렇게 나눠서 보기도 합니다. 그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 천간과 지지의 이 관계가, 예를 들어서 이 천간을 어느 회사의 이제 회장, 이 지지는 그 회사의 직원들, 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한편 이 천간을 그 운동 선수, 이 지지는 약간 이 선수를 서포트하는 뭐 광고주나 아니면 이 코치진들, 이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물론 이 관계를 보면 이 선수가 직접 움직이는 것 같긴 하죠. 그렇지만 이 의미만 보는 겁니다. 의미만.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명예는 이 선수가 가져가죠. 이 회장님도 마찬가지죠. 회장님이 뭐 직접 일하진 않겠죠. 밑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이 회장은 지시를 내리겠죠. 자, 그 또 한편은 이 선수가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뭔가 명예를 가져가지만은 이 광고주들, 코치진 역시도 이 선수 덕에 금전이라는 혜택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천간과 지지는 서로 소통을 하고 서로 상관이 있다. 그래갖고 이 천간과 지지는 서로 시공간을 나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안에서. 자, 어쨌든 이 천간의 지시하에 이 지지가 움직인다가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이 천간이 지지를 대신해서 일을 한다 해가지고 이 지지에서는 이제 록봉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 천간에게 무언가 하사를 한다. 무언가 이제 타이틀을 주어진다. 왜? 당신이 열심히 잘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서 이런 록봉을 준다. 뭔가 월급을 준다, 돈을 준다, 뭐 땅을 준다, 하사한다. 이런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천간과 지지 관계를 보면은 이제 개두설이 있고 이제 절각설이 있습니다. 자, 개두설은 천간이 지지를 극을 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기운이 위로 열려 있다. 그리고 이제 머리 투자죠. 그리고 이 개두설 이렇게 쓰는데, 그리고 개두되었다 이렇게 씁니다. 뭐 예를 들면은 경인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천간은 이제 금이죠. 지지는 이제 목입니다. 자, 금극목을 하죠. 네, 이러면은 이제 개두되었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절각설, 지지가 천간의 기운을 약화시킨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가 되겠네요. 만약에 을유다. 자, 지지가 이제 금이고요. 천간이 목이 되네요. 자, 그럼 반대로 반대인 상황이 돼버리는 걸 절각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 개두와 절각은 일단 그냥 저는 이걸 막 그래서 꼭 나누진 않고요. 그냥 이 느낌만 가져갑니다. 개두와 절각은 동일하다. 결국에는 천간과 지지가 상반됐구나. 요 포인트만 그냥 가져갑니다. 이 느낌만. 굳이 꼭 나눠가지고 천간이 지지를 극을 하네, 지지가 천간을 극을 하네, 뭐 이런 개념으로는 이렇게 뭐 보진 않습니다. 물론 이게 뭐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천간과 지지가 서로가 다르구나, 네, 이렇게만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과연 이 청가는 지지를 그게 가능한가? 또 한편은 지지가 청간을 그게 가능한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조금 의견이 좀 나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많이들 쓰는 거는 일단 이 지지가 청간을 극은 못한답니다.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어디 땅 주제에 이 높은 하늘을 극을 하는가? 극을 못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하늘은 약간 그 뭔가 회장님, 왕, 그 지지는 뭔가 신하 이런 느낌이 있죠. 어떻게 극을 하는가? 그래서 일단 기본 베이스는 지지는 청가는 극을 못합니다. 반대로 청가는 지지를 극을 합니다. 자, 이게 기본 개념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오행별로 틀립니다. 예를 들자면은, 자, 지금 경신 같은 경우가 그럼 청간이 지지를 극을 하겠네요 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것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맞지만은 근데 이런 부분이 사주 원국에 있느냐, 대운에서 오느냐, 세운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또 얘 양상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만 알고서는 통변 들어가면은 그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청간이 지지를 극하는구나 이렇게만 가져가면 안 돼요. 반대로 이 경인의 모습은 얘네들은 이제 일단 목과 금의 성향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행마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목과 금의 성향은 절지를 두려워합니다. 이 경금은 절지 위에 있는 경금인 거죠. 더 쉽게 비유하자면 봄날의 금은 칼이 무디죠. 힘을 발휘를 못하는 때죠. 네, 뭐 이런 개념을 봐도 돼요. 갖고 이 인목 위에 있는 경금은 이렇게 힘이 발휘를 못한다, 힘이 약화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 청간과 지지가 이렇게 뭐 개두나 절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은 그럼 이 사람은 힘이 약하겠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의외로 반대 성향을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추진력이 강하고 약간 카리스마가 있다거나 조금 전투적인 모습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지금 내가 처한 발 밑이 가시밭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살려고 발버둥 치죠. 뭐라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 근데 이 청간과 지지가 서로 다른 오행이 아닌 동일한 오행을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면은 물론 이 사주 전체에 따라서 이 간여지동을 되어 있는 분들이 추진력이 강한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느긋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청간과 지지가 오로지 이제 내 편이니까 굳이 내가 왜 약간 이런 걸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향수한다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 이 사람들은 그 청간과 지지가 이제 개두 절각으로 된 사람들은 내 삶이 그냥 기본 베이스가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뭐라도 하고 막 열심히 하고 전투적이고 그 힘듦이라는 거를 이해를 못하기도 해요. 야, 힘든 건 당연한 거야. 약간 이런 성향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 건데, 이렇게 간여지동, 청간과 지지가 뜻이 이렇게 함께 돼 있는 분들은 일단 나 하고픈 것만 하려고 하는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되게 아끼는 거죠. 내가 다치는 걸 별로 싫어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냥 삶 자체가 이미 기본 베이스가 다침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뭐 다쳤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추진력이 오히려 되게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간여지동이 요 통근을 한 사주, 그러니까 통근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지에 근을 두었다. 이 청간이 이 지지에 뿌리를 두었다. 의지처가 있다. 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의지처가 있다고 해서 뭐 안심된다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단어에 현혹되거나 이 단어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정말 그냥 청간에 내가 뿌리가 있다. 그 정도입니다.
네, 청간의 기운이 지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상태. 자, 이 청간과 지지의 관계를 이 서양 철학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항목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자, 이 옆에 그림, 이건 좀 확대한 거고, 자, 이 그림이죠. 이 그림. 자, 이게 제목은 이제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의 제목입니다. 자, 라파엘로가 그렸고요. 아테네 학당의 의미는 인류 지성의 이상적인 모습을 상징화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두 철학자가 나옵니다. 참고로 이 그림은 이 모두가 다 철학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동시대 사람들도 아니고 서로 만난 적도 없어요. 라파엘로가 상상 속에서 이 모든 철학자들을 모아둔 겁니다. 그 지금 보면은 철학자들 굉장히 다양한 자세와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여기 포인트는 대화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는 철학자들 중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옵니다. 자, 왼쪽에 빨간 옷을 입고 있는 분이 플라톤이고요. 파란 옷을 입고 있는 분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플라톤은 손가락을 하늘을 가리킵니다. 하늘 방향. 아리스토텔레스는 손가락을 땅을 향해서 가리킵니다. 땅 쪽 방향. 자, 옷도 마침 플라톤은 빨간색, 상승하는 양의 기운을 뜻하는 빨간색 옷을 입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파란색, 음을 상징하는 하락을 뜻하는 이 파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킨 이유는 이데아, 이상, 본질을 강조합니다.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즉, 하늘에 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향해 가리키고 있죠. 즉, 현실, 경험, 실증을 강조합니다. 진리는 현실 속에 있다. 땅에 있다. 우리 인간 사회에 있다. 이 진리는 눈에 보여야 된다. 뚱그름 잡는 이야기 하지 마라.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이상과 현실의 이런 괴리감을 뜻하고요. 또는 철학과 과학의 부딪힘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이 모습이 딱 청간과 지지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 청간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자, 뭔가 이상이잖아요. 이상, 본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순수를 뜻하기도 합니다. 만약 청간을 그 옷 재질 중에 이제 면으로 해볼게요. 면. 그럼 이 지지는 이 면을 가지고 수만 가지 옷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옷들을. 즉, 이 청간은 이상이다. 지지는 현실이다.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두 분은 논쟁을 펼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이 화가 라파엘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이 그림 한 장에 인간 지성의 모든 싸움이 들어있다.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 과정이다. 이것 저것 이것이 아니라 진리는 이 모두가 모여서 대화를 통해 풀어야 된다. 대화를 통해 또는 교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죠. 열띤 토론, 내가 옳다, 네가 그르냐, 뭐 이런 이야기가 오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대화의 장을 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청간과 지지는 시간과 공간을 서로 교류하고 나누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서로 소통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자, 우리는 그렇다면은 이런 교류의 장을 우리 스스로도 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면은 우리 사주는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나지, 청간이 뭐 이렇게 떠 있으니까 당신은 뭐일 거야, 지지는 뭐일 거야. 물론 이것도 맞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안에서 이 상호 소통하는 이런 기의 흐름을 우리가 읽어야지만 더 재미난 사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 사주 공부하다 보면은 특히 막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이런 논쟁들 정말 많고요. 그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학문은 사실 답을 내린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열린 마음을 갖고 이 철학자들이 수많은 철학자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교류를 했듯이 우리도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청강과 지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너리였습니다.